제가 앞에서 한미 관계하고 미북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의 그 테러 전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사면초가 오면초가 이런 막 말하는데 지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그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교적으로도 그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몇 가지 그 뉴스가 나온 거를 제가 그 뭐 일본 자료라든가 또는 그 우리나라 신문에 최근에 나온 그것들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일본 신문인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이라는 겁니다. 일본판 비즈니스 인사이더인데 거기에 그 우리나라 그 외교의 그 최근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한 이 기사가 나와서 그걸 제가 읽어보고 또 번역된 것을 이제 받아봤는데 최근 그 이낙연 총리가 일본 천황 취임식에 일본 천황이라고 그랬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왜 천황이라는 단어를 쓰느냐고 그러는데 그 일본 한문으로 천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취임식에 가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개선이 잘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긍정적인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이라는 뭐 이게 신문이죠, 일종의. 거기에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한 3주일 전쯤인 10월 초에 일본을 극비리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은 일본 그 관계자를 만나서 문 대통령 자신이 즉위식에 참석하고 그것을 계기로 2018년 9월 이후 첫 한일 회담을 여는 문제를 일본 측과 깊이 논의했으나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일본 측이 반응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일본이 반응이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조건을 걸었는데 그 일본 말로는 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를 허들이라고 썼는데 일본의 그 허들이 너무 높아서 일본이 이제 뭐 요구한 거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됐다라고 지금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 않고 총리가 이제 대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9월 22일서부터 5일 동안 한국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때 미국 실무자가 한국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아젠다가 있죠. 아젠다의 지소미아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회담에서 파탄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일본 이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측은 급히 서훈 국정원장을 미국으로 보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사전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이제 이 지소미아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 서훈 원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측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지소미아를 넣지 말자라고 간언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바로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했죠.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는 그 회의에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거기에 대한 이 궁금증이 바로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이라는 이 기사에서 잡지 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약속한 것은 그때 회담에서 이 의제를 다루지 말자. 대신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한국 정부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뭐 차관보라든가 뭐 국무차관 또는 국방차관급 사람들이 이것을 11월 22일 밤 12시에 지소미아가 이제 완전히 폐기가 되죠. 그 기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그냥 흔히 쓰는 말로 11월 23일이면은 지소미아가 이제 완전히 파기가 되는데 지금 3개월이 이제 여분이 있는데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말이니까 이제 22일인데 이것을 다시 살릴 거냐? 이거 살린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제 다시는 일본한테 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창 들고 싸우겠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는 이런 그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 정부는 대단히 결정을 잘못한 거고, 지난 8월 22일 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그 안보실 차장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만약 다시 연기를 한다면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바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얼마 전에 북한이 북극성 미사일을 쐈을 때, 그리고 곧 국회에 국방장관이 갔습니다. 정경도 장관한테 일본한테 그 자료를 얻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부탁을 해서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반문을 받았고, 국방장관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그 결정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런 그 외교적으로 꼬이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오늘이 이제 30일인데 오늘자 신문 보니까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제에 진입을 했다. 카디제라는 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그랬죠. 중국은 뭐 몇백 번 그걸 막 들락날락하고, 러시아도 지금 수십 번째 들락날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례적으로 비행 의도를 밝혔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조선일보 2019년 10월 30일자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29일 제주도 남방 이호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출격했다고 합참본부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핫라인을 통해 중국 측의 비행 의도 등을 물었고, 중국 측은 자신들의 군용기가 카디제를 비행하는 목적 등을 밝혔다고 한다.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목적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해설 기사입니다. 통상 카디제를 무산 진입해 왔던 중국군의 그 같은 대항은 올해 처음이다. 이거 말이죠. 들어온 다음에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러니까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거는 허락을 들어온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허락을 받는데, 근데 들어와서 비행 의도를 밝혔다는데 그 비행 의도가 뭔지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냥 군 관계자는 중국 Y9 계열 정찰기 한 대가 오전 8시 57분쯤 제주도 서방의 카디제에 진입했고 이후 재진입했다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카디제를 지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거가 만약 중국이 한 말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너 여기 왜 들어왔니? 그러니까 일본 카디제, 일본은 자디지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가기 위해서 너의 방공식별구역을 들어온 거야. 만약 중국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차라리 대답 안 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거 50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난 너 치러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명나라를 때리러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선의 군대 몇십만 데리고 온 거나 그게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군은 중국 군용기가 카디제에 진압하기 전부터 추적 감시하다가 카디제에 진입할 기미를 보이자 핫라인을 통해 중국 측의 진입 의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중국은 응답도 안 했는데 응답을 했다. 저는 그 응답이 차라리 응답 안 하고 가는 것보다 더 이게 난 거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 밑에 어떤 우리 네티즌이 뭘 달았습니다. 중국이 비행 의도를 밝혔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자님? 하고서 이제 이거 참 아픈 질문입니다. 기사를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근데 바로 참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드 가지고 난리치던 중국 전투반경 2000km 무인기를 한반도에다 인접 배치하였다. 길림성에다가 샹리아오, 쌍요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 인근에 전투반경 2000km의 무인기를 배치했다. 중국은 이곳에 최신의 전략무기인 샹룽 이제 10여 대를 배치하고 경납고 등의 시설을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사드 가지고 난리쳤는데 중국도 저런 짓을 한다라고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기 이전에 중국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미사일이 1000개도 넘었다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미 다 한 것이고, 저 비행기를 갖다 놨는데 물론 이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일이지만은 자기네들은 막 하면서 우리가 방어미사일 갖다 놓은 거 가지고는 저 난리를 쳤었다.
중국이 우리를 또 상당히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런 사례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국가 안보라는 것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은 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나라라고 보고서 그 무서움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나라는 밉다고 그러고 어떤 나라는 안 밉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정치는 밉다, 이쁘다가 아니라 무섭냐, 무섭지 않냐를 기준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카디즈를 넘나든 러시아 전투기 기종도 몰랐다라고 또 이제 비난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22일이죠. 지난 10월 20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6시간 가까이 넘나들었던 러시아 군용기. 참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6시간이나, 그러니까 뭐 자기 하늘처럼 맘 놓고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군은 SU-27이 날랐다.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SU-35였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뭐 SU-35는 SU-27의 동생입니다. 뭐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참 전문가가 아니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국방부는 헷갈리면 사실은 안 되겠죠. 저는 뭐 웬만한 미국 비행기는 보고 저는 압니다. 미국 비행기는 보고서 저 이름이 뭐다고 다 알아요. 뭐 소련 것도 대충 아는데, 공부하다 보면 뭐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자료 보고 그림 보다 보면은 뭐 저절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SU-35가 아니라 SU-27로 얘기했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미 동맹을 테스트하러 들어온 것이다가 아니라 SU-35가 되면은 분석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비행기 가지고 작전 실험, 작전 연습을 한 것이구나가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기를 테스트하고 그 무기의 실험을 한번 해보는, 그리고 날아보는 훈련을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도 틀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F-15K보다 성능이 더 높은 최신의 SU-35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애써서 시비를 걸자면은 성능이 더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F-15는 이제 한 번도 지지 않은 비행기입니다. 전투했는데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보잉 회사에서는 그러죠. undefeated라고 그럽니다. F-15의 주기능이 가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하는 것보다 공중전용이에요. 공중전. 그런데 제가 보잉 홈페이지에 가서 F-15 나온 지는 벌써 한 40-50년 넘은 비행기입니다. 1972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계속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F-16이 뭐 독도에 가서 싸우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나온 F-16은 뭐 너끈히 독도 작전을 하고도 남습니다.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F-15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성능이 개량돼가지고 속도도 빨라졌고, 보잉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F-15를 이렇게 선전했더라고요. Faster, further, and higher with unmatched payload. unmatched payload라는 것은 폭탄을 뭐 보통만이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속도도 빨라지고 마 2.5랍니다. more range, 1200 노티컬 마일, 그러니까 거의 한 2000km가 넘는 거였죠. more payload, 뭐 미사일이라든가 폭탄을 훨씬 많이 달 수 있다. SU-35하고 보잉 F-15하고 만약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건 뭐 어린애들 질문 같지만은, 제가 좀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조종을 더 잘하는 사람이 탄 비행기가 이긴다가 답입니다. 더 기량이 좋은 조종사가 탄 비행기가 이긴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서 소련 비행기 미국기를 뭐 거의 85대 0으로 격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행사들이, 미국 비행기 회사들이 우리 거가 소련 거보다 좋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의 공군 조종사들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미국기를 타고 조종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겼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량이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바로 뭐 미국은 뭐 공군 조종사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전쟁도 무수히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기량이 이제
좋겠죠. 뭐 이건 뭐 그냥 제가 여담 비슷하게 우리가 군사 그 무기 같은 거 분석할 때 이 인간의 기량, 그 기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량도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론인 미국과 테러리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